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현미경 렌즈 너머에 있는 아주 미세한 결정들 있죠. 이 녀석들이 도대체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걸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매핑하는 방법에 대해 파헤쳐 볼 겁니다. 일종의 미시 세계의 지도 제작자가 되어보는 거죠. 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현미경 아래 놓인 그 작은 결정의 방향을 도대체 어떻게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엔지니어링 세계에서는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었네? 이런 식의 얼버무림은 절대 안 통하잖아요. 신소재나 금속을 다룰 땐 오차율 제로의 깐깐한 수학적 언어가 필수적입니다.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떠날 수학적 여정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드맵입니다. 밀러짓으로 방향을 수학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회전 행렬을 어떻게 조립하는지, 그리고 오일러 각의 3단계 회전, 마지막으로 오일러 공간과 대칭성까지 굵직한 개념들을 쭉쭉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밀러 지수와 방향의 수학화부터 시작해보죠.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보는 이 기호들이 그냥 단순한 알파벳 나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좌표계 사이의 회전을 정의해주는 말 그대로 완벽한 기하학적 지도예요. 결정면의 수직인 법선 방향이나 결정이 뻗어가는 그 물리적인 방향을 우리가 딱 계산할 수 있게 수학적 좌표로 번역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 번역 작업의 가장 든든한 기초가 바로 이 벡터 공식들인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정규화, 즉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벡터가 길이가 10이든 100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오직 방향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원래 벡터를 자기 자신의 크기로 싹 나눠서 크기가 딱 1인 단위 벡터로 깔끔하게 다듬어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순수하게 방향만 남아서 나중에 완벽한 회전 행렬을 만들 때 최고의 재료로 쓰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이 재료들로 회전 행렬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조립하는지 볼까요? 회전 행렬 만드는 거요? 사실 레고 블록 조립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딱 3단계 청사진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서로 직교하는 두 벡터를 딱 세워둡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두 녀석을 지렛대 삼아서 숨겨진 잃어버린 고리, 즉 세 번째 직규 벡터를 찾아내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이 녀석들을 나란히 착착 붙여서 하나의 행렬로 완성. 어때요? 생각보다 꽤 직관적이죠? 솔직히 이 수학적 과정 약간 마법 같아요. 2단계의 핵심이 바로 외적, 크로스 프로덕트인데요. 이미 구해둔 두 단위 벡터를 외적해버리면 신기하게도 그 두 벡터 모두에게 수직인 세 번째 벡터가 짠! 하고 완벽하게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구한 세 개의 기둥을 하나로 합치면 결정의 축을 나타내는 회전 행렬이 탄생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세상 수많은 결정을 매번 이렇게 하나하나 벡터로 계산한다? 너무 수고스럽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훨씬 더 우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세 번째 주제, 오일러 각을 활용한 3단 회전입니다. 이 오일러 각 중에서도 텍스처 분석의 국제 표준인 붕괴 방식이 진짜 물건인데요. 그 복잡한 3차원 회전을 아주 직관적인 세 번의 축 회전으로 딱 쪼개줍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무조건 밑줄 쫙 긋고 기억하셔야 할 개념, 바로 수동회전, 패시브 무테이션입니다. 물체를 손으로 잡고 휙휙 돌리는 게 아니에요. 물체는 가만히 놔두고 우리가 들고 있는 카메라 앵글, 즉 좌표계 자체를 스르륵 돌리는 겁니다. 이 감각을 딱 잡고 가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1단계 들어갑니다. 원래 있던 G축에 앞정을 꾹 박아둔다고 상상해보세요. 거기를 축으로 삼아서 파이 1만큼 쓱 회전시킵니다. G축은 단단히 고정되어 있으니까 수학적으로 값은 절대 변하지 않겠죠? 이 과정은 결정의 X축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짝 틀어주기 위한 일종의 첫 번째 웜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2단계. 이번은 방금 새롭게 위치를 잡은 X축, 즉 X'을 새로운 앞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대문자 파이만큼 확 돌려주는 거죠. 자, 이번엔 이 새로운 X축이 고정된 셈이죠?
사실 이 2단계가 진자백이 하이라이트인데요. 왜냐하면 결정면의 법선 방향을 우리가 기준 삼는 시편 방향이랑 딱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작업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거든요. 자, 드디어 대망의 3단계입니다. 두 번째 회전하면서 또 새로운 Z축이 하나 만들어졌죠? 이번엔 그 새로운 Z축, 더블 프라임 Z축을 중심으로 파이2만큼 싹 돌려줍니다. 이 마지막 회전까지 딱 끝나고 나면 마침내 결정의 전체적인 3차원 방위가 공간상에 흔들림 없이 찰칵하고 완벽하게 고정되는 겁니다. 오, 공식이 갑자기 길어졌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릴렉스. 이거 겉보기에는 엄청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방금 하나하나 해봤던 3번의 간단한 회전을 그냥 순서대로 곱해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행렬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산한다는 규칙 따라서 차곡차곡 압축해 놓은 거예요. 이 단 하나의 행렬 안에 3번의 3차원 회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게 진짜 멋지지 않나요? 자, 이렇게 단일 결정 방향 잡는 법은 완벽히 마스터했으니까 이제 스케일을 확 키워서 이 방향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거대한 글로벌 지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 챕터, 오일러 공각, 그리고 대칭성이 가져다주는 마법 같은 축소 효과입니다. 자,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볼까요? 모든 방향들이 다 모여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3차원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결정의 모든 방향이 이 공간 안에서는 그저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해요. 아까 배운 파이 1, 파이, 파이 2, 이 세 녀석이 바로 이 공간의 가로, 세로, 높이가 되는 거죠. 근데 각도라는 게 360도 돌면 다시 제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이 우주처럼 무한히 팽창하는 게 아니라 딱 테두리가 정해진 수학적인 상자 안에 갇혀있게 됩니다. 주기가 반복되니까 상자 밖으로 넘어가봤자 결국 상자 안에 있는 점이랑 똑같은 물리적 방향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물리학이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하나 투척합니다. 바로 대칭성이라는 녀석이죠. 특히 큐빅, 그러니까 입방정개처럼 대칭성이 짱짱한 결정들은요. 어릴 때 하던 데칼코마니나 색종이 접기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종이 여러 번 겹쳐 접어서 모서리 하나만 쓱 잘라도 펼치면 전체 무늬가 확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 대칭성 덕분에 우리가 굳이 360도를 다 볼 필요 없이 분석해야 할 범위가 90도 이내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어마어마했던 3차원 지도의 볼륨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요. 우리 산업 현장에서 맨날 쓰는 아변된 입방정개 금속, 예를 들어 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를 볼까요? 이 강력한 대칭성을 적용하면 놀라지 마세요. 원래 그 거대했던 오일러 공간 전체를 다 볼 필요 없이 딱 96분의 1 크기, 네, 단 96분의 1 조각만 분석하면 게임 끝납니다. 대박이지 않나요? 전체 지도를 땀 뻘뻘 흘리며 다 뒤질 필요 없이 그 조그만 구역 하나만 분석해도 전체 물질의 특성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돌게 할 질문 하나 던지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단일 결정 하나를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매핑하는 법을 알아냈죠? 그럼 상상해 보세요. 이 치밀한 수학적 청사진을 단 하나가 아니라 수백만, 수천만 개의 미세한 결정립 전체에 동시에 적용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시 세계의 수학 법칙을 통해 거대한 빌딩을 지탱하는 강철빔이나 수백 명을 태운 비행기 날개가 과연 어느 정도의 한계까지 버텨낼지 완벽하게 예측하고 거시 세계를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이 수학적 지도가 물리적인 세상을 엔지니어링하는 궁극의 열쇠인 셈이죠. 오늘 미시세계 지도 제작의 여정 어떠셨나요? 푹 빠져드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